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2월달 기온이 역대 처음으로 높았다. 매년마다 이제 기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은 날씨가 이상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날씨가 이상해지면은 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이상해져요. 날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 날씨가 옛날에는 기상이변이 생기기 전에는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해서 우리나라 그 기후 특색이 사만사온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기상이변이 생기고부터. 기상이변이 왜 생기느냐? 환경 파괴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물가가 이렇게 이 물가 이변도 기상 이변이 생기면은 물가 이변도 생기고 질병 이변도 생깁니다. 기상 이변이 생기면 기상 이변만 생기는 게 아니고 물가 이변, 질병 이변 그런 게 생겨요. 그 물가 이변이라는 게 채소값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질병 이변이라는 거는 이제 병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병이 많이 없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열대지방은 옛날에 열대지방이 나중에 우리나라도 날씨가 점점 더워가지고 열대지방이 되면은 열대지방에 있는 그 질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유통 구조를 이제 개선을 한다.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물건을 사서 넘기고 물건을 사서 넘기고 하는 걸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통 업자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라는 게 토마토라고 예를 들면은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촌에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하고 이제 내가 이제 토마토 사 먹는다. 그러면 이제 그 농가한테 인터넷상으로 산다. 직거래를 해서 그러면 싸진다 많이. 그러니까 딱 둘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 우리가 동네 마트라든가 다른 상점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농촌에 가가지고 이제 트럭을 가져가가지고 토마토를 트럭으로 사와가지고 가락동 농산물시장 같은데 예를 들면은 사와가지고 다시 또 소매자한테 또 넘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도매자한테 넘기면은 또 소매자한테 넘기고 이 사람 넘기고 저 사람 넘길 때마다 눈덩이처럼 비싸집니다. 그걸 이제 유통 구조를 없앤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간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눈덩이처럼 조금씩 붙여서 먹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앞으로 마트라든가 대형 마트 이런 데도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우리가 그 농가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는 거하고 이마트라든가 대형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사는 거하고는 그 유통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쪽이. 우리는 1대1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이런 데는 몇 사람을 거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1대1로 우리가 직접 사는 게 제일 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옛날처럼 싸게 우리가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영원히 물건나갔다. 왜냐? 환경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자연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되고 자연이 파괴돼 가지고 생기는 일은 인력으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자연 위에서 임금 노릇을 할 수 없다. 군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연 밑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자연을 갖다가 천지라고 합니다. 이 천지 자연은 임금님보다 높습니다. 전 세계의 임금, 우리나라의 임금, 전 세계 임금, 외국의 임금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아들을 갖다가 임금이다. 그러니까 천자. 그러니까 하늘은 부모고 각 나라에 있는 왕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그 하늘의 아들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임금은 하늘이다. 천지. 그걸 갖다가 자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은 자연, 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하늘이 낳아주고 내려준 아들이다. 그래서 천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옛날에 천자라고 했어요. 하늘 전 아들 자자 써서. 그러니까 하늘보다 한 단계 낮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자 쓰잖아요. 땅지. 천지는 곧 무슨 뜻이냐? 자연을 뜻합니다. 자연. 이 세상에 가장 지왕은 이 세상에 가장 높고 그보다 높은 왕이 없다는 걸 갖다가 이를 짓자 써가지고 이 세상의 지왕은 자연이고 하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를 짓자 쓴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아주 급한 걸 지급.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독한 사람을 갖다가 지독하다 할 때도 그 이를 짓자 씁니다. 그래서 지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 위에는 높은 것이 없고 이 사람이 가장 높다 할 때 지왕이라고 합니다. 이 지왕이 자연이고 하늘이고 천지입니다. 그래요. 그 지왕 밑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 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옛날에 하늘에서 지왕이 내려준 아들이 곧 천자다 해서 그걸 갖다가 황제 아들이다.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도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해서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왕 가장 높은 왕을 갖다가 지왕이라 합니다. 그 왕을 이길 수는 없다. 극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왕이 자연이에요. 자연이 그러니까 지왕이 파괴됐잖아요. 지왕이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이 파괴됐으니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극복을 못하지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래서 자연이 완전 파괴되면은 전 세계가 공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연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똑똑해도 지왕을 극복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연 보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지금의 너무 그 방만한 그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방만한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훼손시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업보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돼서 고통을 받게 된다.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인과 응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자성어가 이제 인과 응보예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만든 그 주된 원인이 누구냐? 인간이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인간이니까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해서 응할 응자에다가 갚을 보답니다. 거기에 응당한 고통을 되갚아야 한다 해서 인과 응보의 응징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앙등은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두 주도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방의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 주된 또 원인이 뭐냐? 인구입니다. 인구 증가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혼자서 밥을 해먹다가 식구가 10명이다. 그러면은 밥을 해먹을 때 밥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가스도 많이 틀어야 되고 인구가 많으면 자꾸 먹이 살려고 공장도 많이 짓고 뭐 하다 보면 점점 그 고개가 심해져가지고 자연이 파괴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해서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전 190여 개 나라 통계를 보면은 인구는 점점 증가합니다. 내가 가끔 그 텔레비 보면은 70억 인구 중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끔. 70억은 아주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80억을 돌파를 해가지고 90억이 육박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방만한 생활을 해프게 해서 이렇게 인과 응보의 응징을 받고 있다. 업보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연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인구가 줄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옛날에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다. 그런 가훈 얘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정신, 자기 주관이고 주인 정신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내 개인을 위해서 내팽개치고 방만한 생활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한 진리는 있다 해서 입처 개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인정신. 자기가 만일에 자기 집이 만일에 그렇게 내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방만하게 행동한다면 집안이 완전히 냄새가 나고 지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주인 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자연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버려도 돼. 이런 주인 정신, 그냥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응보의 응징을 받게 된다. 그런 한자 한문에 뜯어야 됩니다. 그것은 불교에 있는 중이 이제
지어낸 말입니다. 불교 신자가 만들어낸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제 처음에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발령을 받기 전에 그 수처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그 주인정신, 그걸 갖다가 1시간, 2시간 동안, 그 강의를 해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나 자기가 주인이고,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하면은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산속에 갖다가 내버리고, 여기 버리고, 자기 집 방안이라고 하면은 자기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겠어요? 도롱을 갖다가? 안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고 자기가 직접 연결되는 모든 데는 그렇게 헤프게 뭘 하지 않아요. 아끼고 함부로 조심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정신이 없기 때문에 방만하고 아유 뭐 여기다 내버리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까짓 거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